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유산을 먼저 준 날,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 그런데 마음 한켠이 묘하게 차갑게 식었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긴 뒤 부모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결정을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그 뿌듯함은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현명한 부모들은 재산을 쉽게 넘기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집도 그대로이고 자식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묘하게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가 가슴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 들었을 땐 그저 감사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돈이 넘어가는 순간 힘의 중심도 이동합니다. 존중은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존중되었지만 이제는 결정권이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 조금의 의견 차이조차 부모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위치가 줄어드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퇴직금과 집을 미리 준 한 부모님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재산을 모두 자식 명의로 넘긴 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집안 결정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식사 메뉴조차, 주말 계획조차 조언이 아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며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자식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재산과 권한의 이동이 관계의 균형을 바꿔버립니다. 부모는 더 이상 조언자가 아니라 의존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묘한 쓸쓸함과 약간의 상실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압니다. 경제적 독립은 존중의 마지막 방패다. 아이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때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존중과 위치를 잃게 된다면 그 사랑은 부모에게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재산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신중하게 그들의 위치와 관계를 지키면서 아이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존중과 자존감, 그리고 용기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관계와 위치는 삶의 많은 순간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유산을 빨리 준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흔드는 선택일 수 있다. 자식이 달라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합니다. 책임과 권한의 위치가 바뀌면 행동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넘어가면 집안에서의 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관리와 선택의 무게를 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더 이상 권한을 가진 조언자가 아닙니다. 의존 대상이 됩니다. 자식이 모든 결정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한 부모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집과 재산을 미리 아들 명의로 이전한 후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마다 아이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전엔 우리 집 거실 커튼 색깔은 우리가 정한다 라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언이 아닌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 괜찮을까요? 이번 휴가 계획 우리가 따라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껴집니다.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심인가? 라는 미묘한 상실감.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들이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한 것이다. 돈과 재산이 이동하면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관계의 균형이 변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깨닫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존중의 마지막 방패다. 아이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존중과 위치를 잃는다면 그 사랑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이제 선택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아이에게 주는 진짜 유산을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자존감, 책임감, 그리고 용기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위치는 삶의 많은 순간을 지탱해 줍니다.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조급하게 재산을 주는 순간 관계와 존중이 깨진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위치라는 사실. 부모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유산은 자존감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아이에게 평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는 경험. 부모에게서 받은 넌 충분하다 라는 한마디가 아파트 한 채보다 수천만 원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딸은 어릴 때 부모에게 넌 내 방식대로 해도 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친구와 다투고 좌절할 때도 그 한마디는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넌 충분하다. 그 자존감 덕분에 그녀는 지금 자신감 있게 사회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먼저 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자존감을 물려주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돈이 넘어가면 아이도 책임과 권한의 중심에 서게 되고 부모는 위치와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진심 어린 인정과 존중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면 진짜 유산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은 돈이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실패에도 격려하며 괜찮아, 넌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순간 생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주는 순간 그 자존감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것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감과 존중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다른 유산을 활용할 때도 큰 힘이 됩니다. 돈, 지위, 기회는 자존감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재산보다 먼저 자존감을 물려주어라. 부모의 말 한마디,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경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격려. 이것이 아이에게 평생 남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라는 사실. 부모가 줄 수 있는 두 번째 진짜 유산은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 이것은 돈이나 재산으로는 살 수 없는 유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거야. 딸이 학교 프로젝트에서 낙제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며 작은 성공들을 쌓아갔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태도는 바로 이 계속할 용기입니다. 돈을 먼저 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책임과 선택권을 미리 주지만 태도와 용기를 가르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의 실패는 즉각적인 위기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직접 도전하고 결과에 맞서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아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권한이 없어도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의 태도 자체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도전하고 책임을 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도전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자연스럽게 긍정적 태도를 내면화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아이의 멘탈을 만듭니다.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먼저 아이에게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태도는 삶을 지탱하는 힘. 돈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견디는 용기. 부모의 일상과 모습이 아이의 교과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세 번째 진짜 유산은 배움과 정신력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하고 기회와 환경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고 싶다면 먼저 배움과 정신력을 물려줘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매일 저녁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며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도 계속 배우고 도전한다 라는 사실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배움에 대한 자세,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부모가 경험을 통해 배움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정신력은 형성됩니다. 또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실패를 견디고 극복할 힘을 줍니다. 부모가 겪는 작은 실패와 그걸 극복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진짜 교육이 됩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실제 삶의 도전과 극복 경험이 아이의 정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정신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힘을 넘어 삶의 선택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재산보다 먼저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를 물려줘라. 왜냐하면 돈과 권한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배움과 정신력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사라지지 않는 유산. 부모가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교육.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험이 아이의 멘탈을 만든다. 마지막 진짜 유산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재산은 분배되지만 사랑은 축적됩니다. 한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아들 명의로 이전한 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결정을 자식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 더 천천히 줄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먼저 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현명한 부모는 인색하게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아이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여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아이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 작은 일상의 소통이 아이에게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존중입니다. 아이에게 재산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과 존중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 남아야 한다. 그 존중이 쌓일 때 가족의 사랑은 돈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존중과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자존감, 태도, 배움과 정신력,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 네 가지가 바로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유산을 빨리 준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조금만 더 천천히 줄 걸. 오늘 영상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도 아이에게, 가족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